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 네, 고맙습니다. 이곳 용산역 광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율동팀은 들어가 주시고요. 함께 해주신 우리 내빈분도 함께 소개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가 될 때 박수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진을 재선 국회의원 그리고 총괄 유세 본부장을 맡고 계시고요. 중앙선대위 인권위원장이신 고민정 국회의원님 함께 하십니다. 네, 은평구 삼성 국회의원이십니다. 새서울 특별본부장이시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담당하고 계신 골목골목 선대위 서울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주민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구 성동구 갑 삼선 국회의원이시자 현 최고위원 그리고 한강벨트 본부장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신 전현희 최고위원님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강동을의 재선 국회의원이시죠.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계신 이해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행정 1부시장을 역임하셨고 용산구 지역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강태웅 지역위원장님 함께 하십니다. 네, 중구 성동을 재선 국회의원이십니다. 중앙선대위 정무실장을 맡고 계신 박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동대문을 재선 국회의원이시자 최고위원을 역임하셨고 48개 지역위를 아우르는 서울특별시당의 위원장이신 총괄선대위원장 장경태 위원장님 함께하십니다. 네, 대통령 비서실 정책관리비서관을 지내시고 한국폴리텍대학교 이사장을 역임하신 송파강 지역위원장 조재위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자 20대 국회의원이시자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지내셨고 강남병의 지역위원장이시자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계신 박경미 강남병 지역위원장님도 함께하십니다. 네, 서울시당 전략기획위원장이시죠. 강남갑 지역위원장 김태영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종로구 국회의원이신 곽상원 국회의원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대문갑 국회의원이십니다. 서울시 선대위 조직본부장 김동아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총경 출신의 동장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신 유사명 지역위원장님 함께하십니다. 도봉을 재선 국회의원이시죠. 코스피 오천시대위원회 위원장 오기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무대에서 함께 연설을 진행해 주실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연설을 해주실 분이신데요. 광진을 재선 국회의원이시고 총괄 유세 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중앙선대위 인권위원장이신 고민정 국회의원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네, 든든하십니까? 예, 그리고 우리 어려운 대한민국 맡길 준비 되셨죠? 예, 아마 어제 토론회 보면서 더 자신감이 우리 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지지하시는 수많은 국민들께서 아, 이제 대한민국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이 사람한테 맡기면 되겠다 하는 확신을 하셨을 것 같은데 동의하시죠? 네. 그리고 어제는 5.18이어서 사실 광주에 다녀왔는데 안창호 위원장이 광주 시민들에 의해서 쫓겨난 것도 보셨습니까? 네. 예, 잘했죠? 네. 네, 우리 힘들게 아마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이 응어리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계엄을 옹호했던 계엄 동조자 김영원 안창호 위원장을 막아 나선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멀리서나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권위원장을 하면서 인권이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는 참상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후보님을 위해서 특히나 경제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내달리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안창호 위원장은 계엄을 막아 나선 시민들의 인권은 보호하려 하지 않고 인권을 탄압하고 그리고 계엄군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뒤집어 풀려고 했던 내란식의 윤석열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재명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고 정권을 교체하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는 이유는 아마 이재명 대표님의 후보님의 마음속에서도 오롯이 자리 잡고 계실 테지만 공정과 상식을 다시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빨리 끝내라네요. 예, 뒤에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요. 다만 정말로 우리 인권 탄압을 너무나 많이 받고 계시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유족 여러분, 또 광주 시민 여러분, 수많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저희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대한민국 인권국가로 다시금 말더듬할 수 있도록 기호 1번 이재명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끝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 주실 후보 이재명입니다. 우리 고민정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박주민 은평갑 삼성 의원님이시죠? 네, 박주민 위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주민이 형 동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상욱 의원 민주당에 와서 자리 잘 잡을 수 있도록 많은 애정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번 대선 이기면 좋은 선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겨야만 하는 선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이기면 좋은 선거예요? 아니면 압승해야 되는 선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대방은 내란 세력입니다. 맞죠? 그들이 내란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사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철저히 이겨줘야, 그제서야 비로소 아마 그들은 내가 잘못했나? 정도할 사람들일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 철저히 이겨줍시다. 압승합시다.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죠? 한 번 더 하실 수 있죠? 우리 철저히 압승해서 내란 종식하고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6.3 대선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힘써주실 우리 박주민 국회의원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성동구갑 3선 국회의원이시자 현 최고위원 한강벨트 본부장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이재명 화이팅! 화이팅!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 용산 구민 여러분, 또 서울 시민 여러분,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용산역을 꽉 채워주셔가지고 너무나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권 끝장내겠다고 그렇게 외치고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자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정권이 막 들어선 바로 그때 저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의 부패 방지 청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대통령 되자마자 전현희 위원장 물러가라, 국무회의에 오지 마라 이러면서 그때부터 탄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법조인 출신의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고 법에 정해진 독립기관의 기관장을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나? 그래서 윤석열에게 저항하고 윤석열의 부정과 불의를 세상에 알려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무시무시한 탄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드시 이 불의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 끝장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항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윤석열 정권의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 것인지는 집권 1년차 초기부터 이미 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윤석열 집권 3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는 폭망하고 민주주의, 법치주의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후진국으로 나락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민들은,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 정말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한탄을 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 윤석열이 마침내 그 본색을 드러내고 12월 3일 비상계엄을 일으켜서 군사 쿠데타로 영구 집권을 깨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을 구하신 분은 바로 우리 국민, 위대한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맞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마무리를 해야 할 때입니다. 준비된 대통령 기호 1번 이재명,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우리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다시 바로 세워 주시겠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야말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검증된 준비된 대통령 후보입니다. 함께 우리도 이재명 대통령 시대 살아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믿고 물러가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준비된 대통령 후보,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무너진 민주주의 이재명과 함께 바로 세웁시다. 전현희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환호를 잠시 멈춰주시고 지금 무대 안전을 위해서 잠시 무대도 비우겠습니다. 탐지견이 무대를 잠시 점검을 할 텐데요. 탐지견이 예민합니다. 겁이 많아요. 그래서 소음 잠시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형준 있고 못해 있고. 네네. 오늘 아침에 수행비서도 나갔어. 택시 타고 왔어. 버스 타고 다녀야 돼.
말씀 주시면 할게요. 네. 서울 지역위원장 전원 잠시 올라가서 세레머니 한번 할게요. 마지막에. 끝나고 율동 전에. 네, 우리 탐지견의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침묵해주신 우리 서울 시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구가 어디죠? 어디죠? 용산이죠. 네, 이 지역 위원장이십니다. 우리 강태웅 용산구 지역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용산구 지역위원장 강태웅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짧게 윤석열과 용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3년 전에 이 용산에 누가 왔죠? 예, 윤석열이 왔습니다. 소통을 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국민의 입을 막았죠. 강제로 틀어막았죠. 소통했습니까? 그리고 공정을 얘기했는데 비리를 축적하고 검찰로 인사 요직을 다 채웠습니다. 그러려고 용산에 왔나요? 더더구나 국방부 자리를 차지하면서 소통을 한다고 용산 공원을 딱 차지하고 있었는데 결국 한 게 뭡니까? 헌법 파괴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러 용산에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용산에서 내란 잔등을 완전히 쫓아내야 됩니다. 아직도 대통령실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내란 잔등들이 아직도 대통령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용산에서 대한민국의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후보께서 서울 유세를 첫 장소를 또 용산으로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용산 구민 여러분, 사랑하는 용산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딱 하나만 또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공무원을 했습니다. 서울시 부시장으로 근무했는데요.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검증된 실력에 대해서 증명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근무하면서요, 성남시 거를 배웠습니다. 청년배당, 전국의 표준적인 모델 정책이 됐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배운 게 있습니다. 지역 앞에 성남 경기도에서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 정책을 저희 서울시에서 확대해서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 검증된 실력을 지방자치하시면서 가지신 지방자치를 한 저로서 확실히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실력있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2분이라서 내려오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진짜 대한민국 어디서 시작합니까? 용산에서 시작합니다. 지금은 누가 필요합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연설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강태웅 지역위원장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대문을 재선 국회의원이시자 최고위원을 역임하셨고 48개 지역위를 아우르는 서울특별시당의 위원장이시자 총괄 선대위원장이십니다. 장경태 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장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셨군요. 우리 후보님 기다려지시죠? 네. 어제 토론 보셨나요? 토론 보면서 저는 역시 이재명이다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던데 어떠셨어요? 디테일이면 디테일, 스킬이면 스킬, 매너면 매너, 모든 부분에서 다 압도적으로 압승하시던데 그 모습 잘 보셨나요?
그런데 상대 후보들은 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면은 디테일도 스킬도 매너도 부족한데 노동부 장관인데 노동을 잘 모르고 실력 차가 많이 났는데 실력 차가 많이 나는 것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용산 주민 여러분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알고 계시죠? 누가 대통령감인지 누굽니까? 맞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 이제 6월 3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께 지인들, 동료들, 가족, 친지할 것 없이 꼭 두 손 꼭 붙잡고 29, 30에 있을 사전투표 그리고 6월 3일에 있을 투표장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함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동참하자라고 말씀하실 거죠? 기호1번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의 압승을 위해 가열차게 달리고 계신 장경태 시당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 퍼포먼스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지역위원장님들, 네, 무대 위로 다 올라오셔서 저희 함께 기념 촬영 한번 하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네. 김상욱 의원님도 함께 올라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서울의 승리 그리고 대한민국의 승리, 우리 국민의 승리를 만들어 주실 분들을 무대로 모셨습니다. 네, 함께 조금 잠시 포즈를 취하시면서 정면에 카메라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정면을 바라봐 주십시오. 네, 함께 손을 맞잡고 한번 번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왼쪽에 여기 유리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중앙 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함께 손을 번쩍 들어주시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 진짜 하면 대한민국 하고 지금은 하면 이재명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 감사합니다. 네, 무대 위로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위원장님들께 계속해서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과 함께하는 진짜 맞습니다. 대한민국 지금부터 스타트! 이재명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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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1번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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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1번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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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와,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 와, 우리 김상욱 의원님께서도 한춤 추십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조금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잠시 소개를 못 올린 분이 계셔서 잠시 소개만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성동을 재선 국회의원이시고 중앙선대위 정무실장을 또 맡고 계시는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님께서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따뜻한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김태영 강남가게 지역위원장님께서도 오셨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조금 함께 할 준비 되셨을까요?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이길 준비 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사전 유세를 진행한 서울시당의 서울의 빛 유세단이었고요. 계속해서 본 유세가 지금부터 시작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사전유세 사회를 본 서울시 의원 이소라였습니다. 김현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곧 2025년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의 용산 집중 유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샤우팅 코리아! 힘찬 박수와 환호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큐!
이제 진짜 대한민국 위해 기호 네, 함께 해주시고요. 의원님 등단식까지만 펜스 내에 위치가 가능한 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유세단 유세본부장 이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우! 네, 오늘은 춤추러 나온 것도 아니고 응원단 응원하러 나온 게 아니라 사회를 보러 나왔습니다. 네, 이곳이 그곳이 맞습니까? 그 용산, 서울의 중심 용산이 맞습니까? 네, 서울의 중심 용산, 사통팔단, 전국에서 모두 모이는 시민까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산이 용이 승천한다, 용이 날아오른다던 용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명을 갖게 됐습니다. 내란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 지긋지긋했던 3년의 시작 여기서 끝내 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용산 구민 모두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국민 여러분께서 그리고 용산 구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폭주한 권력과 독재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던 용산의 이름을 다시 되찾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네, 통합된 희망이 이제 대한민국 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사람 누구입니까? 네, AI 3대 강국, 반도체 1등 국가, 방위산업 4대 강국, 문화 5 국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들 사람, 진짜 대한민국 만들 사람 누구입니까? 네, 이곳 용산에서 점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을 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압도적 승리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누구를 뽑는지가 중요한 선거가 아닙니다. 어떤 대한민국에 살아갈 건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바로 어제 TV 토론을 통해서 후보자가 처음 말로 이어간 이야기입니다. 네, 구호 연습 한번 하고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연습이 되셨죠? 진짜! 그렇죠. 진짜 하면 대한민국, 지금은 하면 이재명입니다.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진짜! 지금은!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지역 일꾼들을 이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전현희 공동선대위원장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장경태 서울시당 위원장님, 네, 함께 올라와 주십시오. 조금 전까지 열심히 댄스를 하고 계셨는데, 네, 강태웅 더불어민주당 용산지역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오기영, 박주민, 고민정, 박성준, 김동아, 곽상원, 유삼영, 조재희, 김태영, 박경미, 이해식 의원님, 그리고 지역위원장님들 모두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무대 위에 설치된 장치들이 많아서 모두 일렬로 서기가 녹록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대열을 맞춰볼까요? 만세 한 번은 멋지게 해야죠. 아, 그리고 한 명 더, 우리 김상욱 신입당원도 모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하셨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겁니다. 다짐의 인사입니다. 약속의 인사입니다. 승리의 인사가 되겠습니다. 다 함께 손을 들고 만세! 네, 승리를 향해 모두 똘똘 뭉쳐 해내겠습니다. 인사!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모두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네, 모두 무대 아래 모시겠습니다. 양옆의 계단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봐야 할 영상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십시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지체,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 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야간 투시경과 단검, K1 기관 단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주력부대는 707 특수임무단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11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저희가 목숨을 바쳐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네, 불과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그날 밤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이토록 오래전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리고 그들의 내란이 실패로 끝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다시 희망을 품고 모여 있을 수 있는 것은 내란 당일 본청을 지킨 우리 보좌진들, 온몸으로 군인을 막아 세운 우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다시 광장에 모여 응원봉을 들고 민주주의를 외쳐주신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오늘 그분들을 모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먼저 계엄 당일 국회로 뛰어가 계엄군의 침입을 막은 보좌진을 모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엄군을 막은 국회 보좌진이자 경남 진주에서 나고 자란 청년 강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라도 제 이름으로 좀 오해할까봐 그러시는데, 저는 저기 내란당의 후보 김문수가 아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청년 강문수입니다. 네. 저는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계엄 현장에 있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저를 비롯한 보좌진, 당직자, 그리고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 모두 그 높디 높은 담장을 넘어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자정 무렵에 천장 위로는 정말 헬기 소리가 들렸고 양옆으로는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계엄군이 본청으로 진입하여 점령하려는 순간 우리 모두는 정말 맨몸으로 그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계엄군과 고군분투하던 중 정말 그 소화기 가스가 이제 분사되고 이제 뿌옇게 퍼지는 순간에 숨이 막히는 이런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아, 정말
이 자리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너무 무서웠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국회를 내어주며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끝장나겠구나 하는 사명감으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계엄군과 맞서 싸운 뒤 제가 국회 정문으로 나가봤을 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국회 보좌진, 당직자, 국회의원만 이 민주주의를 위해 막은 것이 아니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민주주의를, 이 파괴하는 민주주의를 막기 위해,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막아섰구나. 그 당시에 정말 국민 여러분께 감사했습니다. 벅찼습니다. 당시에 우리 함께 민주주의를 막아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통령 선거를 왜 치르는지 아십니까? 원래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왜 3년 만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 원흉은 바로 저 내란 세력들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 세력들 때문에 다시금 대통령 선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그 같은 실수를 번복해서는 안 됩니다. 내란을 종식시키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그런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위기 속에서 국민 곁에 늘 있었던 사람, 국회에서, 광화문에서, 그리고 동십자가 앞에서 늘 함께 국민 곁에서 최전방에 서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저와 같은 청년 여러분께도 호소드리겠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청년 주택, 일자리 정책 등 이미 증명해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명령하고 청년이 따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청년이 요구하고 국가가 응답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변화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해낼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선창을 하면 이재명으로 삼창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을 종식시키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 누굽니까? 위대한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그게 바로 누굽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강문수인 거 아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지지 선언을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문수는 이재명을 지지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도 그리고 오늘의 말씀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국회 안에는 보좌진이 있었지만 국회 밖에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탱크를 몸으로 막고 군인들을 저지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을 모시려 합니다. 국회는 시민을 지키려 했는데 정작 국회를 지켜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관훈 배우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빛의 혁명 시민본부의 시민 대변인을 맡고 있고 20년 동안 무명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 5년 동안 특전사에서 나라를 지켰고 지금은 평범한 시민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날 밤 특전사 계엄군이 여의도로 오고 있다는 속보를 듣고 이재명 후보님의 라이브 방송으로 국회로 와달라는 방송을 보고 집을 나와서 차를 끌고 무작정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사실 그때 여의도를 향하는 차 안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 일이 잘못되면 우리 시연이는 어떻게 하지?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 내가 아니어도 다른 시민들이 있겠지? 정말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서강대교 입구에 들어섰을 때 진짜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저 또한 다시 용기를 가지고 국회로 갔습니다. 한때는 저의 동료들이었던 특전 대원들과 마주서서 얘들아 진정하자, 침착하자 이렇게 설득하며 만류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특전 대원들 또한 갈등하고 고민하고 미안해하며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그 눈빛을 저는 보았습니다. 왜 우리 저런 특전 대원들이 권력의 도구가 되어야 하고 그 총구 앞에 우리가 마주서서 대치해야 하는지 저는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매일 아침 아이들의 책가방을 싸서 등교를 시키는 제 또래 학부형들, 그 학부형들은 이 출근할 때 운전을 해주는 택시 기사님들, 버스 기사님들, 지하철 기사님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여기 모이신 이 시민들이 이 나라의 중심이고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저는 그들에게 똑똑히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총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뺏으려는 그들에게 다시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압도적인 승리해서 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이재명 후보님은 저희와 함께 했고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국민이 이끄는 정치, 국민이 지키는 나라, 우리가 이재명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멋진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연설자분을 한 분 더 모실 텐데요. 저는 제가 외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와 통일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혜를 여쭙고 배우는 분인데, 제가 기대는 분인데 오늘은 그냥 용산 주민으로 소개시켜 달라고 하십니다. 외고 안보계의 베테랑이자 진짜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책을 그리고 계신 분입니다. 김현종 외교안보 보좌관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 이태원에 거주하는 김현종입니다. 저는 현재 이재명 후보의 외교 안보 보좌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산업의 강국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반도체부터 철강, 면도날까지 만들 수 있는 국가는 국민 여러분 딱 2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과 중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저성장, 저출산 이런 구조적 위기 그리고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여기서 쫄리고 주저앉으면은 등 터지는 새우가 될 것이고 여기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은 우리는 고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돌고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은 우리는 반드시 지혜롭고 유능하고 비전, 전략, 전술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저는 아부아첨하는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를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능, 무책임, 무감각, 무신경 이런 지도자들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대충 이벤트로 넘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나라는 망가집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수한 민족 아닙니까? 근데 이런 무능함, 무책임, 무감각, 무신경에 대해서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긋지긋합니다. 어느 민족, 어느 국가든 반드시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를 양복 입은 글라디에이터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왜 양복 입은 글라디에이터라고 불렀냐니까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 격변기 시대에 우리는 전시체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시체제 지도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실천을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같이 우리는 압축 성장을 해야 합니다. 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6G 여기에다 과감히 투자해서 또 일자리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국민 여러분 다른 나라들이 없는 게 있습니다. 이 기술 분야에서 그게 바로 제조 데이터하고 의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공지능과 결합을 시키면은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국가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워싱턴 백악관에 다녀왔습니다. 핵심 인사에게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더 강하게, 더 깊게 우리가 갖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그걸 이해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는 경제뿐만이 아니라 국방까지 우리에게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합니다. 이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런 복잡한 계산서를 정교하게 계산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에는 국민한테 강력한 지지를 받는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국민이 신뢰하는 리더는
상대방 정상이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강한 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터득한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독자적 외교를 할 수 있는 국가. 두 번째, 독자적 국방을 할 수 있는 국가. 세 번째, 기업하기 좋은 나라. 네 번째,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나라. 그리고 다섯 번째, 쓰러져도 사회 안전망이 있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사람에게 충성합니다. 다시 강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한테 충성합니다. 그 사람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몸을 던진다면은 기꺼이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이런 무대에서 마이크를 처음 잡아보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세 분 연사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 네, 다시 이 기세를 몰아가겠습니다. 지난 겨울이 너무나 추웠던 것처럼 그만큼이나 우리는 뜨거운 6월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세를 몰아가겠습니다. 샤우팅 코리아와 함께 이제 곧 도착할 이재명 후보를 열렬히 외쳐보겠습니다. 샤우팅 코리아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대 위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자, 준비되기 전이라도 저는 막아뜨는 거 싫어요. 음악 큐! 네. 이거 이재명 1번 비도에 가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 만들 이재명 1번입니다. 1번 이재명 대한민국 와요 성장 와요 이재명이 할게요 세계의 표준이 될 대한민국 와요 1번 이재명을 믿어 오 1번 이재명 새로운 시대 오 1번 이재명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 1번 이재명 1번 높이도 약하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 만들 이재명 1번입니다 1번 이재명 대한민국 와요 1번 대통령 와요 1번 이재명이 할게요 이재명 1번 와요 1번 이재명을 믿어 오 1번 이재명 새로운 시대 오 1번 이재명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 1번 이재명 1번 더 높이 도약하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 만들 이재명 1번입니다 1번 이재명 1번 더 높이 도약하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 만들 이재명 1번입니다 1번 이재명 내가 성장 계속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 이재명 1번 행복 대한민국 어디에 계실게요 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잠시 후 이곳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1번 이재명 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여정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누구를 뽑느냐가 아니라 어떤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네, 이제 곧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서울의 중심 이곳 용산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음악 틀어주세요. 네. 네, 맞이할 채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을 기억합니다. 키세스 응원단, 우리 모두의 기억은 이제 희망으로 함께 어우러지겠습니다. 질 수 없는 선거입니다. 국민 대 내란 세력의 싸움입니다. 국민 후보 대 내란 연장 세력의 싸움입니다. 국민이 승리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이재명 후보가 이곳 무대 우측편으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자,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외쳐보겠습니다. 진짜 지금은, 자, 연호하겠습니다. 대통령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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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네, 정시에 도착하시기로 했으니까 이제 곧 우편으로 무대 오른편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도착하셨습니다. 네,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통합된 대동세상,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대통령입니다. 이곳 연단으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 그 환호에 답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역의 일꾼들에게 악수를 나누며 함께 희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이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용산에서 시작된 내란, 용산에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이제 연단위로 올라오겠습니다. 네, 힘차게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산 구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네, 우리 후보님께 바로 이곳은 용산역입니다. 내란을 종식시키고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갈 기차표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으로 향해 가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이 함께 동승해 주십시오. 기호 1번,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기호 1번입니다. 네, 장경태 시당위원장님은 무대 아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열차에 탑승하겠습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네, 우리 연설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김현정 특별보좌관님과 함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손 맞잡고, 네, 우리 시민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손 한번 맞잡으시고 무대 앞으로, 네, 모시겠습니다.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국민 여러분께 인사와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 들뜬 마음으로 시민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함성과 박수로, 네,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힘찬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용산 구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여기가 그 용이 산다는 산 용산 맞습니까? 그 용이 어제 잘 있나요?
뭐라고요? 여러분, 먹고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이 불안하지요? 이런 세상을 이제 6월 3일에는 확실하게 끝장을 내고 새로운 나라로 국민이 진정 이 나라의 주권자로 존중받는 민주국가 그리고 평화와 안전이 넘치는 행복한 나라 함께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전국을 대충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오는 길인데 어딜 가나 들리는 얘기는 먹고 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 불렸던 이 대한민국이 갑자기 보릿고개 금방 막 지난 옛날의 대한민국처럼 되어버렸어요. 더 문제는 미래가 암울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어려워도 내일은 더 낫겠지.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더 나은 세상이 열리겠지. 이렇게 믿어지는 세상을 우리는 기대했는데 이제는 그 반대로 오늘도 걱정인데 내일은 더 걱정인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나라 전체적으로 경제뿐만이 아니라 민생도 사회도 얼마나 불안해졌습니까?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게 혹시 전쟁 나지 않을까 걱정해야 되는 세상까지 돼버렸어요. 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윤 뭐 때문이라고요? 이 지난 3년 윤석열 정권 동안에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도 너무 나빠지지 않습니까? 이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고 불릴 정도인데 세계에서 군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런 나라다 보니 평화가 곧 돈인 나라입니다. 혹시 전쟁하지 않을까? 미래가 불안하면 경제가 살 수 없어요. 외국인 투자를 유치를 하려고 해도 혹시 저 나라가 나중에 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되니 투자도 망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계엄하겠구나 이 사람들이 라고 생각한 여러 가지 추론의 근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이 휴전선에다가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심지어 개활지 이 차가 지나가거나 뭘 할 수 있는데 전부 장벽을 쌓더라는 거예요. 6.25 이후에 없던 일을 북한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체 북한이 왜 장벽을 쌓을까? 휴전선에 돈 들여서 먹고 살기도 거기도 팍팍할 텐데 남쪽에서 탱크로 밀고 올라갈까 봐 무서워서 탱크 장벽을 쌓은 거 아니겠어요? 북한이 이렇게 느낄 정도였으니 다른 나라는 오죽했겠냐고요. 제가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뭔가 사고를 쳐도 크게 치겠구나. 계엄을 해야 되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북한에 자극을 해가지고 북한하고 한판 군사적 충돌을 일으킨 다음에 그 핑계로 군사 쿠데타를 하려고 하는구나. 비상계엄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제가 확신하게 됐죠.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오랫동안 북한을 자극을 했는데 북한이 눈치를 채고
그냥 잘 견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백주대낮에 아무 일도 없는데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국회에다가 군대를 보내고 이재명부터 박찬대, 정청래 막 다 잡아가지고 배에다 실어가지고 연평도 가는 배 안에서 폭발을 시켜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겠다, 이런 계획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이 정권 아래서 지난 3년 동안 나라의 안보도 망가지고 경제도 망가지고 국격도 훼손되고 이 나라 민주주의도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을 보십시오. 어제가 5.18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이 역사 속에 아직도 그 현장의 피해자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군사 반란의 현장, 국가폭력으로 수백 명이 죽어가고 아직도 그 고통, 그 트라우마 속에 사는 사람들이 멀쩡한데, 그런데 내란, 또 다른 군사계엄 때문에 지금 선거를 치르는데 그 선거에 출마했다는 후보가 세상에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광주 시민들 학살했던 정호용 특전사령관, 군사반란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 정호용이라는 사람을 선대위로 영입을 했다지 않습니까? 얘 지금 제정신입니까? 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 살림을, 이 나라 운명을, 5,200명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청산하고 제대로 된 일꾼 뽑아서 국민을 위한 나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한다고요? 국민이 하는 거죠. 6월 3일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제 살짝 헷갈리죠? 분명히 이재명, 저 사람이 이재명 그러면 아니야 이럴 것 같은데, 그래도 이재명 해 주십시오. (6월 3일에) 새롭게 출발할 이 나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 주체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서 확실하게 책임을 질 국민들, 바로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권력과 국가 역량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 국민에게 선출된 권력이든 그로부터 위임받은 임명 권력이든 오로지 모든 행동의 준거는 국민이고, 권력 행사의 최종 목표도 국민이고, 권력의 존재 이유도 바로 국민 그 자체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이 나라의 당당한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당신들이 이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당신들은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당신들은 우리가 고용한 일꾼 대리인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보니까 김상욱 의원이 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으로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전 세계 해방된 식민지 중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입니다. 위기 때마다 이 권력자들이 국민을 배반하고 부패하고 사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나라의 위기를 불러올 때마다 언제나 그 위기를 극복해낸 건 바로 여러분 국민들이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으로 그 오랜 군사 정권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87년에 직선제를 쟁취해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쌓았고, 드디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무혈의 평화혁명을 무려 10년도 안 돼서 2번씩이나 해낸 위대한 국민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 주체 주역들 아닙니까? 이 위대한 국민들이 이 작은 난관들, 우리가 겪는 이 일시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왜 못 이기겠습니까? 힘을 합치면 되겠지요. 문제는 우리가 남북으로 동서로 서로 남녀로 갈려서 싸운다는 사실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미래도 불확실한데 대체 왜 이렇게 갈라져 싸우는 것입니까? 정치인들이 문제 아닙니까? 정치인들은 국민을 대리하는 일꾼들인데 그 모습들이 빨간색, 파란색, A 지역 출신, B 지역 출신 나눠 싸우더라도 우리 주인들끼리 편 나눠서 싸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싸우면 그 정치인들한테 붙어서 우리까지 편 나눠 싸울 게 아니고 그 정치인들이 왜 싸우나를 잘 봐서 나쁜 의도를 가진 주인을 배반하는, 주인을 거역하는 잘못된 일꾼들을 골라내서 심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쁜 짓을 해도 나하고 출신이 같으니까, 못된 짓을 해도 나하고 같은 색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옹냐 해주면 나쁜 사람이 더 유리한 이상한 세상 되지 않습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방치하면 안 되죠. 정치인이 싸우면 아이고 또 싸워 이렇게 비난할 게 아니라 왜 싸우다를 잘 봐서 그중에 국민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제대로 싸우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응원해서 그가 이기게 해주는 게 바로 주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작은 차이들을 극복합시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무슨 이념, 가치를 시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정치란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현장 그 자체죠.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생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되 상인적 현실 감각으로 바로 이 처절한 삶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게 바로 정치 아니겠습니까? 정책을 정하는데
그게 빨간 정책이면 어떻고 파란 정책이면 어떻고 왼쪽에서 온 거면 어떻고 오른쪽에서 온 건 어떻습니까? 그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을 더 밝게 만들 그런 정책이면 다 잘 쓰면, 그래서 좋은 성과 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화해하고 포용하고 통합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가 경영을 맡는 정치 집단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대통령, 통령 크게 통합해서 하나로 함께 가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게 대통령이 할 일이다. 계모임 동창회 회장도 내가 아랫마을 출신인데 저 윗마을 출신 회장 이겼다고 해서 아랫마을만 좋아하고 윗마을 배척하고 그러면 그게 계모임 동창회가 되겠습니까? 회장이 될 때까지는 한쪽 편을 들더라도 그 한쪽 편의 힘으로 회장이 되더라도 그것은 한쪽을 편들고 다른 쪽을 배제하기 위해서 된 거라면 그건 전쟁이죠. 그럼 제거하고 독식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전체를 대표하기 위해서 한쪽을 대표해서 이기지만 대표가 되는 순간에 전체를 고려하고 모두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대체 무슨 짓을 했습니까? 편을 갈라가지고 없는 편도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서로 싸우게 하고 내 편만 챙기고 상대편은 제거하려고 그러고 아예 진짜 죽여버리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치사하게 말이죠. 졸렬하게, 유치하게, 이 바쁜 세상에 그런 거 할 때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도 짧고 5년은 더더욱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에 할 일은 태산이고 그 태산 같은 일을 하기도 바쁜데 남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너 전에 나한테 이렇게 괴롭혔지, 너 더 괴로워봐,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김상욱 의원 여기 와 있는 것 같은데 저기 가짜 보수 정당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제대로 된 당으로 왔는데 혼자 얼마나 머쓱하고 쑥스럽겠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환영의 박수. 김상욱, 김상욱, 김상욱. 그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 몰려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진짜 빅텐트 민주당으로 오십시오. 우리 모두 더 나은 세상을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받는 진짜 민주공화국,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할 일이 태산이다. 경제도, 안보도, 평화도, 민주주의도. 이 난제들을 우리는 해결하고 모두가 희망이 넘치는, 자식들에게는 돈이 아니라 기회를 물려주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 6월 3일을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보내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차 티켓을 도내지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으로 함께 떠날 준비 되셨습니까?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이 추웠던 만큼 더욱 뜨거운 선거가 되겠습니다. 6월 3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내란 세력과 싸우는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의 후보가 이재명입니다.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연단에서 내려서 이제 이곳 용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내란의 시작점이었던 무능의 상징이었던 이곳 용산에서 내란을 종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함께 열차에 올랐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는 열차입니다. 희망을 품어도 좋습니다. 뜨겁고 신나고 즐겁게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절박하고 간절하게 애써주십시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내란을 막아주신 것처럼 새로운 승리의 그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혁명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빛의 혁명을